드디어 부룩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디입니다. 최근 원피스 1173화에서 부룩과 군코의 과거가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군코는 자신의 음악 노예가 되라고 부룩에게 협박했고, 자신이 어린 시절 부룩과 놀던 기억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 둘이 서로 인연이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과거가 있는지 바로 보시죠. 먼저 첫 장면, 조로는 악마와 거인들에게 포위되지 않기 위해 높이 점프합니다. 그래서 거인들의 공격과 도밀리버시의 영향을 피하는데요. 조로는 용감히 거인족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3도류 5위 6도의 갈림길이란 공격을 씁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조로가 처음 보여준 기술이 아니죠. 어인섬으로 갈 때 크라켄에게 사용했으며 순식간에 적을 가로와 세로로 썰어버리는 기술인데, 와노쿠니 편에서는 화염 가르기 6도의 갈림길로 프로메테우스까지 배웠습니다. 이어서 도리와 부로기가 조로를 공격하지만 조로는 이를 피했고, 결국 도리와 부로기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어 신체의 일부를 베이게끔 하는데요. 역시 사왕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간부답게 악마화된 거인족들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이는 조로입니다. 조로 같은 경우는 와노쿠니 편에서 킹을, 에그헤드 편에서 이오크 세라핌, 루치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였고, 심지어 나스주루성을 상대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기에 이제 조로를 보면 그 누구를 만나도 손쉽게 패배할 것 같지 않다는 안정감까지 듭니다. 이번 엘바프 편에서 조로는 폐양색을 확실히 각성하고 루피처럼 회의감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것이라 보는데요. 이 정도 경지면 해군대장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 부룩은 묶인 채로 바닥에 기어 군코에게 다가가는 저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군코를 슈리 공주님이라고 명확하게 부르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부룩은 웨스트블루 어느 왕국의 군인이었으며 직책은 호위 전단 단장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부룩이 군코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부룩이 호위 전단으로서 당시 어린 슈리를 보좌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룩의 나이는 90세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부룩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코도 70에서 8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어 부룩은 군코의 얼굴과 푸른 머리, 오드아이 등에서 슈리 공주의 모습을 엿보는데요. 부룩은 군코가 성지와 연관이 있고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에서 슈리 공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과거 군코는 아버지를 죽인 존속 살해자로, 부룩한테는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푼 은인 같은 자였습니다. 이때 군코는 부룩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는데요. 이무는 군코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자 다시 그녀를 지배하려고 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무는 군코가 정신을 차리자 놀라는데요. 정신을 차린 군코는 부룩에게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룩과 밀짚모자 일당을 화살에서 풀어주는데, 머지않아 이무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다시 화살로 공격하죠. 그리고 때마침 상디가 도착해 나미 일행을 도와주기 시작하죠. 반면 로비는 소머즈의 능력에 당했기 때문에 풀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시점 소머즈의 배에 거인 아이들이 도달했는데요. 조금만 늦으면 아이들은 배를 타고 세계정부의 인질이 되어 엘바프는 사실상 노예가 되는 상황이죠. 리플리를 비롯한 거인족 부모들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킬링엄이 소환한 사악한 니카가 그 앞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거인족 부모들은 아이들을 놓치면 끝이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반면 니카는 거인족의 공격을 막아낸 뒤 반격하는데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삼총사 게르드, 골드버그, 로드로. 이들은 먼 거리에 있어 도착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원거리 공격으로 니카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멋있게 삼중지 굉국을 사용해 니카를 관통시켰고, 니카는 그대로 날아가 소머즈 쪽으로 가는데, 소머즈가 다급하게 넝쿨로 니카를 날려보냈지만 하필이면 아이들을 태우려던 배 위에 떨어져 배와 니카는 모두 물에 빠집니다. 이에 소머즈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소머즈를 보니 이 녀석도 조만간
세턴처럼 이무에게 죽을 것 같네요. 이번 화를 보니 생각보다 템포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피스 역사상 가장 긴 과거편이 나와 엘바프 편도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조로가 생각보다 악마화된 거인족들을 손쉽게 제압 중이고, 부룩의 뜻하지 않은 활약으로 군코의 까다로운 화살 능력에 리치모자 일당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신거병해적단의 활약이었는데요. 신거병해적단의 선장은 아시다시피 하이루딘으로 루피의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마하바이스한테도 엄청나게 고전하다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부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거병해적단의 멤버들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선장보다 약할 거로 봐 3명의 합동기라 해도 미카를 제압한 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정부로 향하는 배까지 파괴했기 때문에 그 활약이 돋보였죠. 확실히 거인족의 무서운 점은 막대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이라 생각합니다. 도리아 부로기가 보여준 회복부터 시작해 신거병해적단의 굉구까지, 앞으로 이 기술은 거인족의 주요 기술로 중요한 장면에서 쓰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키와 헤이루딘이 회국과 비슷한 계열의 신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거대해진 니카 루피가 로키와 힘을 합쳐 회국 비슷한 기술로 이무를 무찌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개는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상디 대 소머즈, 조로 대 킬링엄이 일어날 수 있고,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루피 로키 대 이무가 사실상 확정인데요. 최근 원피스 흐름을 보면 하계의 인간과 세계 정부가 서서히 맞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명군과 해적들이 세계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무는 마더 플레임을 통해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하며 제대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혁명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마리조아를 불바다로 만들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엘바프에 있던 샴록이 마리조아에 돌아온 것도 이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무는 세계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거인족을 지배하려 드는데요. 이무가 만약 엘바프에서까지 패배하면 세계 정부의 몰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니 원피스가 점점 끝이 나는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